예, 지금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이 대만 정권이 지금 국내에 자국 내 반중 정서를 활용해서 그 차이잉원 총통이 그 덕분에 대선에서 재선이 됐고 어렵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런 것을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리한 방법을 쓸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뭐 다른 나라의 그 방역 자체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그 국내 정치적인 다이내믹스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에 맞게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인 그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이 방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계속 열어놓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온 거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이동의 제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금까지 방역을 해온 그 개방성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중국 양제츠 위원회 방한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이익을 보는 듯한 그런 뜻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 회담이 그러니까 외부의 언론에 알려진 거와는 달리 어떤 시진핑 주석 방안을 우리가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그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이 미뤄놨던 것이기 때문에 안정되면 한다. 그러니까 언제 안정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서두르는 내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난 봄 방안을 생각할 때 상황과는 달리 지금은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내줄 수 있는 선물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좀 아쉬운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점점 강화되니까 중국도 불안감을 느끼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사회적 이 연결이 깊은 한국에게 중국에게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양 위원의 방안은 그 모든 외교부, 또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이 제한된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외교를 정상화시킬까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서 실장께서 최근에 취임을 하신 상황이어서 상대역하고의 그 상견례 겸 그 포괄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방안 의사를 밝혀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두 분 사이의 그 대화가 상당히 장시간 포괄적인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그 와중에는 그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 국빈 방안이 정상 간에 이루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제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외교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지만은 이 실장 간 또 위원 간의 그 대화는 정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 돼서 뭐 일방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은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남북 교류 협력 문제에 관해서 외교부에도 질문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법을 새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에서 이것은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검토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뭐
정부가 그런 어떤 법 개정이나 이런 정책을 취할 때는 그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도 당연히 그런 외교부가 갖고 있는 그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아서 협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그런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입법을 하는 것은 유엔 제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 걸리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일이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당장 그것이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이 외교부에서 뭐 한미 워킹그룹 문제도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기보다는 이 유엔과 서방 세계의 어떤 시비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 또 협의를 해나간다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외교부는 그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 건지 그걸 또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적극적 통일부 주도로 남북 교류 협력이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외교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기업이 되든가 그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그것을 사전에 또 얘기해야 하는 것도 외교부의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인 외교, 그러니까 주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주변국 설득하는 노력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다르게 말씀드리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 사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하고 의견 조율을 했고 이견을 다 해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주시고요.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